5도 인간의 경제학. 전통적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이론과 경제정책의 모색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게 주제예요. 필자는 이기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으로 설정한 전통적 경제학을 언급하고 호모 에코노미쿠스, 전통적인 경제학. 공공재를 사례로 들어서 이기적인 인간들이 무임승차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무임승차 현상. 그러면서 사람들은 언제나 무임승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할지를 제시를 했고, 이와 관련된 실험의 결과 색깔 바꿔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적었다고 하면서 다시 밑줄, 사람들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들 돈 안 내고 쓸 수 있으면 돈 안 내고 쓰겠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더라 이야기.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바탕을 둔 경제 이론의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빨간색으로 굵게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해야 함. 주장하는 글이고요. 글의 종류는 논설문, 논증적이고 사례적입니다. 논증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12페이지. 이 글에서 필자는 사람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구체적인 실험을 사례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빨간색 밑줄, 기존 경제 이론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모든 인간은 이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런 정책이 나왔어. 근데 인간이 이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정책도 바꿔야 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경제 행위의 특성, 이기적이지 않다. 주제,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전통적 경제학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읽어봐야 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 특징, 전통 경제학에서 설정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경제 행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거 맞지 않아.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전통 경제의 한계를 지적한다. 서론 부분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으로 설정한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든 경제학자가 있다. 본론에서는 실험의 사례를 통해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징. 경제 행위의 특성을 제시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기존의 경제 이론이 오늘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빨간색 주제. 새로운 시각의 경제 이론과 정책이 필요하다. 전제가 틀렸으니까 완전히 새로 해야지 이야기.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36도 인간의 경제학.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체크를 좀 따로 할까?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설정을 합니다. 뜻은 경제적 인간 이런 뜻이에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사랑이나 미움,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인간의 채취, 인간의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존재다.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물질적 측면이고 그는 물질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사랑으로 뭘 하지 않아. 오직 물질이 중요해. 특성 1. 2. 한마디로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체크.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사실은 빠졌어. 자신의 이익을 논리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논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해. 그래야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추구한다라는 게 말이 되거든.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전형적인 인간형으로 보는 전통 시각의 반기를 드는 경제학자들. 이제 얘네들 다른 색이야. 이들은 인간이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다 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한다. 돈 안 내도 되는데 돈 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도로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한다. 네모 공공재의 개념. 공공재의 또 다른 예로는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를 들 수가 있다. 나의 지금까지 읽은 두 줄에서 나타난 내용 전개 방식 정의. 도로, 공원, 국방, 경찰 서비스. 공공재의 예시. 그런데 이 공공재는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선 그것을 취급하기 어렵다. 독특한 성격에다가 체크해 놓고 별표. 예컨대 역시 예시. 국방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정 네모. 이 기업은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 내면 철통방위를 약속한다고 신문 광고를 냈다. 과연 국민들이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까? 여러분들 500만 원씩 1년에 내세요 하면은 낼 거야? 난 안 낼 건데. 아니요 라고 대답. 국민들은 국방 서비스를 산 사람만 골라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라는 점을 알기에 굳이 그 자신이 그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지. 개인에 의하면, 개인적으로 의하면 이것 자체는 합리적 판단이야.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할 때 아무 비용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 사람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공재의 특성, 바로 이게 무임승차의 원인이야. 돈 안 내고 차 타는 거요. 대부분의 공공재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요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기요. 이만큼. 요게 이 때문이다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어떤 공공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에 도로가 필요해, 등대 필요해, 가로등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돈 안 내려고.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재의 생산에 드는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이 비용을 들여 공공재를 생산하면 여기에 편승해서 그 혜택을 누린다. 공공재가 가진 성격으로 인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떻게? 공공재에 관련돼서 돈을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누리는 것.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차에 올라타는 사람, 무임승차자처럼 공공재에도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무임승차자들 때문에 시장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 시장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공급을 하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생겨.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공급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고 있어? 우리들은 얘기하지. 안 내도 되는 돈인데 뭐하러 내고 있어? 이런 얘기 하겠지. 공공재에 무임승차를 한다라는 것은 체크. 무임승차한다. 공공재의 이익을 무시한다. 개인적 이익만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이런 이기적 행동을 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언제나 무임승차를 할까? 라면서 문제 제기. 혹은 요 말 써줄 수 있어. 일반적으로 통하는 통념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볼 수가 있다. 체크. 무임승차가 반드시 발생하는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는요, 전통적 경제학에서 전형적 인간이죠. 인간 채취가 제거돼 있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고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 공공재의 뜻과 사례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크게 별표 한 개.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이유. 이 앞에다가 말을 하나만 더 쓸까?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이유. 비용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리려 하니까. 무임승차자가 있으니까. 무임승차자들, 어떤 사람들? 무임승차자, 이기적인 인간. 무임승차하려고 한다.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취하려 한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야, 더러워서 외우고 말겠다. 이런 생각 들면은 딱이지. 필자가 다음 상황을 가정한 이유. 현준이 너네 요거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가정한 이유. 이렇게. 국방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 요 말 외우는 말이에요. 채민이 괜찮아? 요 말 외우는 말이야. 다음 페이지. 우선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 실험 소개하고 있죠. 실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그 집단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의 표를 나눠줘. 카드를 주는 거야. 10명으로 하나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사람에게 50장씩 표를 줘. 그리고 이 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험해 보이는 겁니다. 배정된 50장의 표를 개인이라고 쓰여진 흰색 상자와 공공이라고 쓰여진 푸른색 상자에 나눠 넣어 어떤 사람 표 한 장을 흰색 상자에 넣으면 그 사람은 1,000원을 받아. 그러면 흰색 상자에 모두 다 때려 넣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5만 원 받을 수 있어. 반면에 표 한 장을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500원씩 받게 돼. 내 표를 전부 다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내 주머니엔 얼마 떨어져? 25,000원 떨어져.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넣을 거야? 당연히 하얀색에다 넣어야지. 이렇게. 만약 내가 가진 표 50장 전부를 흰색에 넣으면 나는 5만원. 하지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얻는 금액은 0원. 내가 50장 전부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내 돈은 25,000원.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은 나로 인해서 모두 25,000원씩 돈을 받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한 장씩 넣을 때마다 나에게도 500원의 돈이 생기는 거고. 됐을까요? 자, 내려옵시다. 실험을 세팅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돈이 제일 적게 들고 어떤 상황이 돈이 제일 많이 들까? 그거를 일단 생각하면 돼. 흰색 상자와 푸른색 상자에 넣는 표는 어떤 것을 지닙니까? 체크.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자신만 1,000원의 이득, 이기적인 행위. 반면에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은 모두가 함께 이익, 이타적 행위. 푸른색 상자표에 표를 넣는 것은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보면 푸른색 상자에선 표가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인간은 이기적이어야 되니까.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면 혜택을 모두가 고루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 나눠 넣을지에 있다. 이것을 통해서 공공재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가 있다. 표를 각 상자에 얼마만큼 나눠 넣는가? 공공재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50장 전부 흰색 상자에 넣을 거다. 그래서 일단 5만원 확보하고 다른 사람이 푸른색에 넣으면 공짜로 추가로 500원씩 얼마간의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남들이 푸른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은 환영. 내가 넣을 필요는 없다. 확실히 이기적이지. 만약 모든 사람이 전부 흰색 상자에 1인당 5만원을 얻는 것으로 실험이 끝나고 집단이 받는 돈은 50만원이야.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진 표를 푸른색 상자에 넣으면 각자 25만원, 집단 전체는 250만원. 어때? 50만원 대 2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을까? 네. 모든 사람이 공공재 생산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면 이득이 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머니에 5만원만 챙겨갈 거냐? 그래서 50만원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전체 250만원 얻을 거냐? 전체 250만원이 더 낫지 않나?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야. 그래도 내 주머니에 5만원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걸로 이제 게임이 나타나는 거지. 흰색 상자에 표를 넣는 것과 푸른색 상자에 담긴 의미는 색깔로 다 구분해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모두 푸른색 상자에 넣는 것이다. 집단 전체의 관점, 모든 사람이 전부 푸른색 상자. 하지만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지. 푸른색에 하나가 500원 주지만 흰색에 하나는 1,000원이니까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흰색 상자에 넣는 게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실험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실험에서의 행위와 그 의도. 첫 번째, 흰색 상자에 넣는다. 이기적이다. 무임승차한다. 푸른색에 넣는다. 이타적이다. 공공재 비용 부담하는 것이다. 실험의 의도 별표. 경제 행위를 할 때 이기적일까 공공의 행위를 할까 이런 거겠지. 위로 올라와서 1번. 이 모의 실험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지. 정답은 2번. 공공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2번 문제는 다시 별표.
중요하지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표를 전부 흰색, 푸른색 상자에 다른 사람이 넣기를 기대해.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공공재를 생산을 하면 나는 무임승차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이 없지. 이 실험의 목적은요, 별표. 사람들이 현실 상황에서 무임승차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야.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무임승차를 하려는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그래요? 무임승차 경향이 의외로 약하다. 무슨 말이야? 푸른색 상자에 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 조건을 조금씩 달리해서 여러 번 실험을 해봤지만 전부 흰색에 넣는 경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평균 40에서 60% 표를 무임승차, 푸른색 상자에 넣었다. 오케이. 무임승차 할 수 있지만 절반 정도는 공공재 생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다가 쓸까요? 이 정도면 이타적인 거지.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전통적 경제학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인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람은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더라 이거지. 현실의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릅니다. 현실의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다릅니다.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다.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이지는 않더라. 지금의 경제 정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던 전통 경제 이론이 현실 설명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 이론에 기초를 두고 경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빨간색. 경제 이론과 경제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글 전체의 주제. 물음표 형식, 의문형 형식으로 끝내서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하고 생각할 것을 유도합니다. 정도지. 전제가 다르니까 틀린 전제에서 시작했으면 결과도 다르겠지. 이야기. 실험의 목적, 빨간색 밑줄, 그 전에 별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 보이는지 테스트. 실험의 결과 및 의미,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공공재 생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필자의 주장, 변론이란다. 별표. 전통적 경제학에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험은 그것과 반대더라.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전통 경제 이론이 현실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통 경제 이론에 기초한 경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정책 바꿔 이거야. 됐을까요? 네. 됐고 필자의 의도 다시 한번 여기 있죠. 여기 빨간 거 친 거랑 똑같아. 지금의 경제 이론과 정책 경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재검토하자 이거지. 그거 얘기가 4번 정답일 거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추론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야.
글을 쓰는데 과연 이런 말을 썼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어. 왜 썼어? 과연 바로 둘 다 뒤에 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는 아까 제가 체크해 드렸어요. 그 비용 이것 때문 각각의 내용 찾는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쌤이라면 이게 아니라 다른 이 그 저를 물어보겠지. 밑으로 내려갑시다.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는 왜 공공재일까?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의 특성은 뭘까?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는 왜 공공재일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취급되는 것들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 이렇게. 다음 제가 요거 시험 문제라고 했죠? 가정의 상황을 설정해서 추론한 이유. 국방 서비스 생산 판매하는 가정을 제시했는데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체는 정부가 생산 공급해야 한다.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게 작년 시험 문제였다. 다음 페이지. 실험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실험의 내용은 전부 다 알 거고요. 밑줄. 인간이 경제 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 아니다. 이거지. 실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은 호모 에코노미쿠스 아니다.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 봅시다. 예상 독자는 누굴까요? 경제 이야기니까 경제 이론과 정책을 세우는 사람. 경제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 기대하는 바. 물어보면서 끝났지. 전통 이론 한계가 있군.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주제적. 전통 경제학에서 바라본 대로 정책 세우면 안 돼. 경제 정책 재검토해야 돼. 이거지. 제목이 너무 따뜻하지 않았어? 36.5도 인간의 경제학. 인간을 감정 없이 이기적 합리적인 행동만 한다고 봤는데 인간은 이기적 합리적이지 않아. 이야기. 인간은 꼭 이기적이거나 합리적이지만은 않아. 인간이 이렇지. 인간의 체온 36.5도. 아, 되게 인간적이야. 되게 메마르고 건조한 인간, 건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어. 이거지. 다음.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저 얼마 전에 하얼빈 아시안 게임을 했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 TV 봤더니 애들이 막 쇼트트랙 하고 있는데 뭐 라이브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데 라이브라고 써 있는 거야. 뭔데? 봤더니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진짜 옛날에는 막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만 따면은 막 인터뷰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랬거든. 난 그게 왜 죄송한지 그때도 그랬었는데, 네,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어. 방송 그 캐스터 자체가 달라. 은메달 따도 네 대단한 은메달입니다. 축하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막 이렇게 얘기해. 벌써 거기서부터 많이 달라진 거지. 이렇게. 올림픽 은메달이면 세계 2위인데 우리가 뭐 갖고 세계 2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동메달 딴 사람이 은메달보다 더 행복해. 자신의, 왜냐면 은메달 딴 사람은 생각하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동메달 딴 사람은 생각하지. 어우, 메달 하나도 못하고 시상대에도 못 써보고 갈 뻔했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이렇게. 주제. 자신의 객관적 성취가 은메달이 가상의 성취, 금메달과 비교하여 그보다 낮아서 불행한 거야. 주제를 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합시다. 자신의 객관적 성취, 동메달이 가상의 성취, 4위에서 시상대에도 못 서는 것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높지. 4위보단 동메달이 낮지. 행복 점수가 높아진다. 심리학적 주제를 일상에서 알기 쉽게 얘기했고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은근 중요하죠. 귀납적 구조.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 나올 거야.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하계올림픽 메달 수상자의 경기 종료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분석했지. 실험 관찰자들에게 분석 가능했던 23명의 은메달 수상자, 18명 동메달 수상자의 얼굴 표현을 보고 비통에 가까운지 환희에 가까운지 10점 만점으로 평정하게 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은메달 비통에 가까워. 동메달 환희에 가까워. 분석 결과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 동메달의 행복 점수는 7.1점, 비통보단 환희에 가까워. 하지만 은메달 수상자는 4.8점, 환희와가 거리가 멀어. 역전되지 않았어. 동메달 수상자는 5.7점, 은메달은 4.3점. 점수가 동메달이 더 높아. 이 연구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은메달 수상자의 인터뷰를 분석했지. 동메달 수상자의 인터뷰에서 만족감이 더 많아, 동메달. 하지만 은메달은 아쉽다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아. 왜 은메달이 3위 동메달보다 더 만족스럽지 못할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경기에 이겼냐 졌냐 이거야. 선수들이 자신이 거둔 객관적 성취를 가상의 성취와 비교해서 객관적 성취를 주관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은메달의 가상의 성취는 금메달, 동메달의 가상의 성취는 노메달, 동메달의 주관적 성취는 은메달보다 그 행복 점수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얘기 나왔고요. 이 글에서의 밝힌 인간적 특성이 우리 경제활동에 나타나는 경우를 추측해 봅시다. 요거 2번 없었으면 지문 안 읽었을 거예요. 인간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판단하기보다 주관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판단한다. 경제활동할 때도 유사하죠. 내가 10,000원을 벌어도 남이 20,000원 벌면 만족스럽지 못해. 반면에 남이 5,000원 벌 때 내가 7,000원 벌면 매우 만족스러워. 그런 경우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사례를 선생님이 한 5개 만들지. 이렇게. 성취가 이건데 요때 기분이 더 좋아. 10,000원, 7,000원. 7,000원이 기분이 더 좋아. 그런 걸 찾으면 돼. 36.5도 인간의 경제학의 필자가 경제활동하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한다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만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뒤에 소단원 출제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 얘네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잠시 정지. 여기 20페이지 천천히 읽는데 2분 드릴 거예요. 시작.